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시의 지원을 받아 원광대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소아응급진료실이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한 달 만에 159명이 진료를 받았고 이 가운데 64%는 휴일과 야간 시간대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지역별로 보면 10명 중 3명 이상이 전주와 군산, 충남 인접 지역 등 익산 외 지역 환자로 나타났습니다. 선유도에서 고려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행사가 열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생생국가유산 사업에 선정돼 오는 10월까지 고려 역사 탐방과 음악회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송나라 사신이 선유도를 방문한 900년 전의 역사를 재현해 역사 문화자산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시와 원광대병원이 지난달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소아응급진료실이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159명이 진료를 받았고 이 중 64%는 휴일과 야간 시간대에 집중됐는데요. 또 지역별로 보면 10명 중 3명 이상은 전주와 군산, 충남 인접 지역 환자로 파악됐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원광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난달 1일부터 별도의 소아응급 진료실이 마련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이 운영된 지 한 달 만에 소아응급 환자 159명이 다녀갔습니다. 이 중 64%인 102명은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 진료를 받았습니다. 익산 지역 소아청소년과 병원은 현재 10곳에 불과한 데다 평일 야간과 휴일 진료가 마땅치 않은 상황. 이러한 의료 공백을 소아응급진료실이 메꾸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야간이나 휴일에는 이제 더 멀리 대전까지 그렇게 응급실 뺑뺑이 사례도 꽤 있었고 했었는데, 이제는 안심하고 아이를 좀 익산에서 키울 수 있겠다, 그런 환경이 마련된 것 같다. 익산시는 지난 1월 원광대병원과 소아응급진료 운영 업무 협약을 맺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추가 채용을 위한 2억 2,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광대병원은 기존 오후 6시까지였던 진료 시간을 자정까지 확대하는 등 휴일 없이 소아응급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아과 오픈런 현상을 겪고 있는 전주와 군산, 충남 인접 지역에서도 원광대병원 소아응급진료실을 찾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소아응급 환자 159명 가운데 전주와 군산, 강경, 논산 등 타 지역이 35%를 차지했습니다. 응급진료가 필요한 타 지역 소아 환자가 익산을 찾고 있는 겁니다. 통계를 보니까 이제 전주나 군산이나 이게 충남 쪽에서도 이게 한 35%가량이 이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이 정주 여건이 많이 아기 키우는데 좋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익산은 물론 타 지역 환자들이 찾고 있는 원광대병원 소아응급진료실. 익산시는 소아응급 환자가 공백 없이 제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년 국비 확보와 추가 인력 확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군산의료원이 응급의학과 의료진 4명을 신규 영입했습니다. 신규 의료진은 조용철, 이동우, 김기영, 한철수 과장입니다. 의료원은 이번 영입으로 올해 외과와 치과, 소아청소년과 등 9개 분야에서 12명의 의료진을 영입했습니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을 턴키 방식으로 오는 14일 입찰 공고를 내고 18일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달청은 정부의 신속한 재정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사전 검토 서비스의 1호 대상 사업으로 이 사업을 선정해 계약 방법 사전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은 20.76km의 6차선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1조 1,287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새만금 핵심 지구가 될 수변도시 분양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에 따르면 수변도시 200만 평 가운데 1차적으로 82만 평을 개발하고 올 연말이나 내년부터 분양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분양부터 착공까지 원활하게 이뤄지면 오는 2028년부터는 4만여 명이 살 수 있게 됩니다. 수변도시는 주거단지를 비롯해 국제학교와 국제업무지구, 의료단지, 관광레저단지가 들어섭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산업단지 확장과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정부와 협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 산업단지에는 모두 28개 기업이 입주했고 21개 기업이 추가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산업용지가 부족하고 항만과 철도, 공항 등 기반시설 구축이 늦어지고 있어 기업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청은 정부와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 반영이나 국비 확보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경봉 군산시 의원이 군산시와 시민발전 주식회사에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시행업체 선정을 거쳐 수상태양광 사업이 추진되면 상업운전 개시일로부터 20년간은 새만금호 오염 방지와 해수유통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제적 이익도 매우 미미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의원은 지난 2일에도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행업체 선정 중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군산 섬 지역 주민들이 오는 2030년이면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섬 지역 상수도 공급을 위해 모두 596억 원이 투입됩니다. 가장 먼저 명도 말도에 64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5년까지 수돗물이 공급됩니다. 이어 관리도는 92억 원, 두리 비안도는 70억 원, 계야도는 150억 원이 투입됩니다. 마지막으로 연도에는 220억 원이 투입돼 2030년이면 섬 지역 주민들도 안정적인 식수원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도내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전북자치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 개정안은 기존 지원 대상에서 18세 미만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과 대한민국 국적 아동을 양육하는 외국인 한부모 가족까지 포함시켰습니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기준 인구 총조사를 보면 18세 이하 자녀를 둔 도내 가구 중 9.4%가 한부모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선유도에서 고려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행사가 열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생생국가유산사업에 선정되면서 오는 10월까지 고려 역사탐방과 음악회 등이 상시적으로 열리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송나라 사신이 선유도를 방문한 900년 전의 역사를 재현함으로써 역사 문화자산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명승으로 지정된 선유도 망주봉 일대. 900년 전 고려를 방문한 송나라 사신을 맞이하기 위해 깃발 행진이 이어지고 달해연이 펼쳐집니다. 선화봉사 고려도경을 토대로 외국인 사신단을 맞이하는 모습을 재현한 겁니다. 당시 송나라 사신 서경은 고려도경에 망주봉의 하늘과 바다는 모두 붉은 색조로 서해의 낙조를 으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선유도 망주봉의 역사가 문화재청의 생생국가 유산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주민들이 망주봉에 주목한 것은 900년 전 송나라 사신이 고려를 방문했을 때 처음 영접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송나라 사신처럼 그대 선유도 오셨네는 2018년도에 선유도 망주봉이 명승이 지정이 되면서 선유도의 노을과 망주봉의 고려 역사 문화를 지역 주민들과 같이 이곳을 홍보하고자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송나라 사신처럼 그대 선유도 오셨네를 대표 프로그램으로 오는 10월까지 다양하게 진행됩니다. 또 선유도의 산발적으로 흩어진 고려 기와장으로 만드는 닭봉과 고려 역사 탐방이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망주봉 일대에서 펼쳐지는 노을음악회와 별 해는 밤 등은 선유도의 정치를 그대로 담았습니다. 주민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선유도의 역사적 자연적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고려 역사니까요. 고려 역사에 대한 부분들이 널리 알려지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더 찾아오게 되면 지역 문화,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900년 전 역사를 재현해가는 선유도, 주민들이 역사 문화자산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익산 황등면 상가에 이어 공공기관 간판 경관도 개선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한국 5개 광고센터의 공적 5개 광고물 개선 사업에 선정돼 2억 9천여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관, 황등시장 등 공공분야 간판이 정비됩니다. 황등면은 지난 2022년 정부 공모를 통해 지역 상가 간판 개선이 추진됐습니다. 익산시가 4년 연속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공약 이행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226개 시군 구청장의 공약 이행 및 정보 공개 자료를 토대로 공약 이행 완료, 2023년 목표 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일치도 등 5개 분야를 평가했습니다. 시는 총점 83점을 넘어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습니다. 한편 시는 공약 사업 92건 가운데 82건을 완료하거나 정상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가명을 노린 피고인의 형사공탁이 선처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했던 A씨는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의 합의를 시도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선고 직전 이를 형사공탁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A씨를 향해 진심으로 사죄할 마음이 있었다면 피고인은 매달 노동을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원했어야 했다며 양형 기준 이상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같이 형사공탁이 인정되지 않은 판결은 지난해 5월 완주 봉동읍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40대 부부를 차로 들이받은 사건, 축협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순정축협 조합장 고모 씨 사건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군산사랑 상품권 부정 유통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9건 1,200여만 원을 적발해 부정 유통 2등에 대해 환수 조치하고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일부 소비자와 가맹점은 10% 할인의 차익을 노리고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는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일제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군산시가 47억 원을 들여 설치한 선유도 짚라인이 반년째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짚라인은 입찰에 참여했던 경쟁업체 간의 갈등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시는 지난해 12월 A업체를 새 수탁자로 선정했지만 직전 수탁자인 B업체가 과거 A업체가 짚라인을 운영하면서 부당이익금 600만 원을 환수 처분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시는 법률 자문 결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감사 결과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화재와 구조, 구급 출동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가 발표한 올 1분기 소방활동 집계를 보면 화재 출동은 597건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2.3%가 줄었습니다. 또 구조 출동은 6,421건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1.2%가 감소했습니다. 도내 한 소방서장 A씨가 부하 직원과 말다툼을 해 구두 경고를 받았습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A 서장과 같은 소방서 팀장 B씨는 지난달 30일 남원의 한 음식점에서 말다툼을 했고 B씨가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출동 후 두 사람이 합의해 사건화되지는 않았지만 소방본부는 음주를 자제할 것을 구두로 경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국내 예술축제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제94회 춘향제가 남원시 광안루원에서 춘향제 향을 시작으로 7일간의 여정에 돌입했습니다. 춘향제 향은 1931년 일제강점기에 춘향의 절개와 정신을 이어받고 민족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작된 재래의식입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이자 한국의 전통미인을 선발하는 미스 춘향 선발대회는 오는 15일 열릴 예정입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종합개발 계획에 맞춰 옛 야구장 자리에 들어설 전주시립미술관의 설계 공모 당선작이 선정됐습니다. 전주시는 당선작으로 길 종합건축사 사무소 ENG가 제출한 공모안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선작은 상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성을 지닌 공간을 표현하고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과 연계해 전주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담아내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편 전주시립미술관은 전주종합경기장 옛 야구장 부지에 연면적 12,470제곱미터 규모로 2026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고창군을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고창군은 올해 1분기 고창을 다녀간 관광객은 238만 10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방문객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선운산 도립공원으로 1분기에 약 90만 명이 다녀갔으며 석천 온천지구가 61만 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군은 올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7가지 보물을 중심으로 한 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1,300만 관광객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군산시의 인사로 9명이 승진하거나 자리를 옮겼습니다. 시는 오는 13일자로 조수진 옥서면장 직무대리를 직급 승진해 옥서면장에 발령했습니다. 고완성 체육진흥계장은 체육진흥과장 직무대리에 임명하는 등 모두 5명이 승진했습니다. 또 나머지 4명은 부서를 옮겼습니다. 익산농협 생크림 찹쌀떡이 현대백화점 3곳에 입점합니다. 익산농협에 따르면 생크림 찹쌀떡 팝업 스토어가 오는 13일에서 23일 더현대 서울, 17일에서 23일 신촌점, 24일에서 30일 압구정 본점에서 열립니다. 팝업 스토어에서는 생크림, 흑임자, 초코, 녹차 등 9개 맛의 찹쌀떡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익산농협 떡방앗간은 올 들어 4월 말까지 매출 25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군산 회현농협 미국 종합처리장이 전국농협 RPC 131곳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경영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회현농협은 지난 29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농협 RPC 전국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이같이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회현농협은 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판로 확대를 추진해 벼 가공량과 매출액을 증가시킨 점에서 경영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익산에서 익산 출신 만화가 마르스 작가의 미우지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마르스 작가의 고양이 캐릭터 이토리를 중심으로 명화, 광고, 포스터 등을 패러디한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전시회는 오는 31일까지 신동문화예술공간 오늘에서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열립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마르스 작가가 전시 공간에 상주해 관람객과의 소통 시간도 마련됩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국내 처음으로 과수무병화 인증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과수무병화 인증기관은 5대 주요 과종인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묘목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무병화 인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정부는 과수 묘목의 50% 이상이 바이러스에 감염돼 과일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무병화 인증기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시설을 활용할 도내 식품기업을 모집합니다. 도는 영양성분 분석, 시제품 제작, 식품 포장 등 식품 클러스터의 다양한 장비와 시설을 활용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 희망 기업은 도와 14개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4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익산 상공회의소가 S넷과 손을 잡고 회원사의 법정 의무교육 무료 수강을 지원합니다. 5대 법정 의무교육인 성희롱 예방교육과 개인정보 보호, 장애인 인권 개선, 퇴직연금 제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또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됩니다. 법정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해당 업체에는 최대 5억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오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겉절이와 돼지 불고기, 굴비, 과일로 이뤄진 반찬은 독거노인 및 거동 불편 장애인 가정 등 식사 해결이 어려운 60세대에 전달됐는데요. 한편 오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 전반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산 어린이 공연장이 5월 25일 토요일 11시와 오후 2시에 댄스 뮤지컬 판타스틱 앨리스를 선보입니다. 판타스틱 앨리스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각색해 제작된 공연으로 다이나믹하고 빠른 전개가 공연의 몰입감을 높여 아이들에게 재미를 선사할 예정인데요. 사전 예약은 14일 오전 10시부터 티켓 링크를 통한 지정 좌석제로 진행되며 1인당 최대 4매까지 예약 가능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구름이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기온은 11도에서 26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군산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저녁부터 비가 내리며 한낮에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대체로 흐리고 최고 기온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최고 3.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